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명품관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지영 소령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죠. 50대 초반의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였거든요. 25년간 함께해온 남편 이준혁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명품관 1층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화려한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진열장마다 정교하게 배치된 가방들과 액세서리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김지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의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머무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김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달리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안내하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때 매장 안쪽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목에 명품관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최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스며 있었죠. 김지영의 군복 차림이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최민수가 김지영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는 고급 명품관입니다. 군바리 냄새 나는 분들이 어울리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지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 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익힌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고객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물건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리요? 여기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당신 같은 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점점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지영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매니저님이신가요? 김지영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이 매장의 방침인가요? 최민수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침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여기는 품격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군복 입고 오시는 분들께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죠. 김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객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런 태도가 과연 품격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최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여기 있는 가방 하나라도 살 수 있으신가요? 저기 있는 가방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아세요? 김지영은 그가 가리키는 가방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는 모욕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지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더해졌어요. 고객을 대하는 예의의 문제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이 명품관의 품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민수는 김지영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격이라고 하셨죠? 그럼 제가 품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주변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서너 명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민수는 그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저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혹시 물건 만지거나 하면 바로 말리고요. 군복 입고 온 사람이 여기서 뭘 할지 모르니까요. 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매니저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근처로 이동한 김지영은 천천히 매장 안쪽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위한 선물을 찾겠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도둑을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고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최민수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김지영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군복 입고 왔지? 여기 오는 사람치고는 좀 이상하네. 매니저가 저러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김지영의 귀에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25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제력을 유지했죠. 진열장 앞에서 한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갈 때 사용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김지영은 근처에 있던 젊은 여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 가방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민수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여직원이 말을 더듬는 순간 최민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죠.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 가방은 700만 원입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에요. 김지영은 최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준이 뭔가요? 제가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군복을 입어서인가요? 둘 다죠. 최민수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군인 월급으로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김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김지영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격이라고 하셨나요? 김지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제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물건을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최민수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요? 그럼 뭐 훈장이라도 주나요? 여기는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김지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이 명품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최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품격을 떨어뜨린다고요? 오히려 저는 이 매장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비싼 물건 만지작거리게 둘 수는 없거든요. 김지영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물건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매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김지영이 매장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최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김지영이 매장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매장 내부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최민수에게 달려가서 뭔가를 급히 속삭였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사장님과 이사님들이 급히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최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로비에서 대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3명이 나타났어요. 부사장과 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김지영은 로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부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지영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기, 혹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김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대표님 부인이시죠? 어머, 정말이네요. 한 이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어쩐 일로 이곳에 오셨나요? 또 다른 이사도 급히 달려와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텐데. 최민수는 이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부인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 울렸어요. 설마 자신이 방금 내쫓으려 했던 그 여성이 명품관 대표의 아내라는 말인가요? 김지영은 담담한 표로 부사장들에게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남편 선물 좀 사러 왔어요. 특별히 연락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부사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나요? 직원들이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건 아닌지. 김지영은 잠깐 최민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김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특별히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부사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별거 아닙니다. 김지영이 차분히 말했어요. 다만 군복을 입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군바리 냄새가 난다고도 하셨죠. 뭐라고요? 이사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모든 시선이 최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최민수를 불렀습니다. 최 매니저, 여기 와봐요. 최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진 채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대표님 부인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최민수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이제야 피부로 와닿았어요. 김지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대표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대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민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격분하며 말했어요. 당장 사과드려야 합니다. 부사장도 김지영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령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지영은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위 때문에 받는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김지영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도 깨닫고 있었어요. 최 매니저, 즉시 사무실로 오세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명품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거든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부사장과 2명의 이사가 최민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최민수 매니저, 당신이 뭘 한 건지 알고 있나요? 부사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부인을 모욕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최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한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가 망신당할 뻔했어요. 대표님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나요? 최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준혁 대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가족이나 원칙에 관한 일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다른 이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그런 무례한 짓을 했나요? 최민수는 변명을 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차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저는 그냥 최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매장 분위기를 생각해서. 매장 분위기요? 부사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고객을 모욕하는 것이 매장 분위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고객들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해 왔는지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부사장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형식적인 사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최민수가 주저했어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이 뭐예요? 이사 중 한 명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존심을 부릴 상황인가요? 당신의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최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라는 지위에 취해서 고객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여야 합니다.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소령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즉시 해고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최민수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신에게 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평소에도 고객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신 적이 있나요? 최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사실 오늘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답하세요. 부사장이 압박했어요. 저는 매장의 품격을 지키려고
최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품격을 지킨다고요?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일인가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최민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김지영이 임원진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라운지는 명품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 중 하나였어요. 부드러운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교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창가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늘 꼿꼿하게 유지해온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 갑자기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령님,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김지영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최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그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진짜 반성과 가짜 반성을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사과는 말뿐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지영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어요. 최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당신의 사과는 제가 대표의 아내라서 하는 것이죠? 김지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더해졌어요. 만약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었다면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최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지영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그는 그녀의 정체를 모를 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었어요. 당신의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김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객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썩은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최민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김지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25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최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김지영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군발이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당신의 생각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세요? 최민수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김지영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명품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저 같은 고객이 아니라 당신 같은 직원입니다. 김지영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어요. 고객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최민수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김지영이 최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 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건가요? 최민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령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함부로 대했던 모든 고객들에게 죄송합니다. 김지영은 그제서야 그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셔야 해요. 앞으로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겠나요?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김지영의 제안으로 명품관에서는 특별한 직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품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 교육실에는 최민수를 포함해 모든 매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군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교육실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친근했습니다. 25년간 부하들을 이끌어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직원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김지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최민수는 앞자리에 앉아 김지영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영이 교육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외모나 차림새,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령님, 실제로는 고객들마다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말아야 하나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고객의 니즈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차별적인 대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매력이 낮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김지영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예요. 교육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부하들도 따라한다는 뜻이죠.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부터 올바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최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매니저로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왔는지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중간에 역할극 시간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고객과 직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최민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최민수 매니저님이 고객 역할을 해보세요. 김지영이 제안했어요. 최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고객 입장이 되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직원이 그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역할을 연기하자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모욕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김지영이 물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최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그동안 고객들에게 이런 기분을 느끼게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김지영은 모든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고객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말이에요. 최민수는 교육이 끝난 후 김지영에게 따로 인사를 드렸어요.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최민수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올바른 고객 서비스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동료들도 점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김지영은 다시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깔끔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어요. 남편 이준혁의 생일이 내일이었고 여전히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었거든요. 매장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고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구 근처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오늘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가죽 가방 코너로 향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소령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영이 돌아보니 최민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최 매니저님. 김지영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오늘은 어떤 물건을 찾고 계시나요? 최민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전의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 생일 선물로 가방을 보고 있어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걸로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수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최근에 들어온 신제품들 중에 딱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방 진열대로 이동하는 동안 김지영은 매장 전체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고객에게도 젊은 고객에게도 심지어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에게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어떠세요? 최민수가 깔끔한 디자인의 서류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출장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완벽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은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의 실용적인 구조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가는 700만 원입니다만. 최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싶어요.
김지영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가에 사겠습니다. 좋은 물건은 정당한 가격을 치러야죠. 하지만 최민수가 고집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지영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할인 대신 다른 걸로 감사 인사를 받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감사 표현이에요. 최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최민수는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 더 건넸어요. 이건 뭔가요? 김지영이 궁금해했어요. 저희 매장에서 준비한 작은 감사 선물입니다. 최민수가 설명했어요. 고급 가죽 카드 지갑이에요. 가방과 세트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김지영은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소령님께서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최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덕분에 저희 매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고요. 김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비싼 물건을 파는 것보다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최민수는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지영이 매장을 떠나면서 다른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온 김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선물도 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고객들이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지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생일 선물 준비 다 했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뭘 샀는데? 이준혁이 궁금해했어요.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매장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김지영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변화들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김지영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남편 이준혁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그의 49번째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여보. 김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준혁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일어나 앉았어요. 고마워요. 뭘까요? 열어봐요. 이준혁이 포장을 뜯자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은 재질의 카드 지갑도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우리 매장 제품이죠? 네, 최민수 매니저가 추천해 준 거예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최민수 매니저요? 이준혁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인가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최민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직원 교육을 통한 매장 분위기 개선, 그리고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이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지영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최민수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준혁은 아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요. 그날 오후 명품관에서는
최민수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월요일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최민수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특히 직원의 친절도와 공정한 서비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최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당부했어요.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명품 서비스예요. 몇 개월이 지난 후 명품관은 업계에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이곳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올 정도였어요. 최민수는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지영과 이준혁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우리 명품관이 업계 최우수 매장으로 선정됐대요. 특히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1등을 했다고 하네요. 김지영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최민수 매니저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당신 덕분이에요. 이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김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어 준 것뿐이에요. 그날 밤 김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욕적인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조직을 바꾸고 나아가 수많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아내 옆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최민수 매니저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그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명품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른 매장들도 고객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고 업계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이제 다른 매장의 매니저들에게 고객 서비스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지영과 이준혁은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것도 말이에요.